공안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반드시 한국을 이겨 보이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한국 대표 팀의 실력 앞에 처참히 부셔져 버렸고, 무엇보다 그들을 좌절하게 만든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크랙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공안증 눈물을 흘린 중국은 모든 아시아 축구가 앞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 축구만이 유일하게 뒤로 후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좌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지난 UAE와의 쉽지 않았던 1차전에서 극적인 극장 결승골로 승점 3점을 가져오며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온 대한민국 U23 대표팀 상위 라운드로 진출을 확정짓기 위한 2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대회 우승을 위해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회 우승과 파리올림픽 진출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정에 중국은 좋은 징검다리가 될 뿐이었고, 1차전 10명이 싸운 일본에게도 패배한 중국은 이제는 공안증을 잊어버리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지만 결국 또다시 한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차전 조금은 답답했던 경기와 다르게 중국전에서는 선수들이 준비한 경기를 제대로 풀어내며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펼치자 카타르 현지에서는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양현준, 배준호 등 황금세대의 주전 선수들이 소속팀 차출 거부로 인해 참가하지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선수의 활약에 유럽 현지 스카우터 또한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선수인 양현준과 배준호는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출전할 수 없었지만 중국을 상대로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일방적인 흐름 속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 우승을 목표로 파리올림픽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한국의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카타르를 찾은 유럽 스카우터들의 눈을 빛나게 만들었고, 다가오는 3차전 한국과 맞상대하는 일본 전력 분석관들이 낯빛을 어둡게 만들었다.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의 아시안컵 재패를 위한 두 번째 경기 중국과의 경기가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 함께한 조에 속하며 이번 대회 죽음의 조에 편성되었다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한국의 경기 전 있었던 일본과 중국과의 경기에서 역대급 졸전을 펼친 두 국가는 일본의 선제골 이후 전반 17분 나온 팔꿈치 비매너로 일본 선수가 퇴장당해버리며 중국에게 기회가 찾아왔지만 한 명 적은 명을 상대로도 90 동안 제대로 된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중국의 처참한 결정력 속에 일본이 힘겨운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절망했고 우승 후보라 자화자찬하던 일본은 성인 대표팀에 이어 23세 이하 대표팀도 이렇다 할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에 이제 공안증 따위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중국팀. 그동안과 다르게 한국을 상대로 초반 빌드업이란 것을 시도하기 위해 키퍼에게 공을 돌리며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던 중국이지만 단 3번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처참한 패스 성공률과 한국팀의 거센 압박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백패스를 돌리며 중국 축구의 한계를 단 3분 만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유의 소림축구로 한국 선수들이 또다시 부상이 염려되는 장면이 나왔지만 한국 선수들은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리드해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UAE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2003년생 이영준 선수가 이번에는 발로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며 중국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완벽한 침투에 이은 과감한 마무리로 중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 한국 선수들. 특히나 이영준 선수는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함과 동시에 190cm 넘는 큰 키에도 헤딩뿐 아니라 뛰어난 발목과 연계까지 이대로 성장해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규성을 대체할 국가대표 센터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탈락이 확정되는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공격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너무도 중앙지향적이고 투박한 과거 전술에서 발전이 없는 중국 축구는 한국의 어느 곳도 공략하지 못하고 수치상 슈팅으로 기록되는 골과는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마무리만을 난사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이영준 선수뿐 아니라 한국의 정상빈, 엄지성까지 젊은 신예 선수들의 활약은 한눈에 보기에도 중국 선수들과 완전히 다른 템포와 리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후반 24분 다시 한번 한국의 이영준 선수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에서 이영준은 수비수 2명을 앞에 두고도 골대 구석으로 정확히 슈팅을 성공시키며 멀티골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영준 선수가 이번 대회 2경기 3골을 만들어냈고 3골은 헤더, 왼발, 오른발로 한 골씩 기록한 것이기에 더욱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유효 슈팅 3개를 모두 골로 기록하는 대단한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집중 견제에도 차원이 다른 집중력과 정신력으로 멀티골을 만들어낸 한국의 미래 이영준 선수.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점심시간대에 펼쳐진 경기 카타르의 고온에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나의 팀으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며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이해할 수 없는 과격한 플레이는 스페인의 쇼페스 축구, 특히 타카타카와 프랑스의 아크사커, 그리고 브라질의 삼바 축구 같은 중국식 소림 축구로 완전히 뿌리내린 모양으로 23세 이하의 젊은 선수들이지만 골키퍼에게 니킥을 날려버리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중국 축구의 하락 추세의 원인으로 선수들의 부족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대표팀이 제대로 된 A매치 평가전 상대를 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과 경기를 하면 언제나 부상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기를 꺼려하고 있고, 중국은 수십억의 초청비를 지불하고도 스리랑카와 몰디브, 싱가포르, 필리핀 등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팀들과 밖에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 갈수록 실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실 마지막 득점 직전까지는 경기 내용이 우리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다소 아쉬웠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동안 한국 축구가 보여주었던 폭발적 스피드와 직선적인 축구나 벤투 감독 체제하에 펼쳤었던 후방 빌드업을 중심으로 하는 만들어가는 축구가 아닌 황선홍 감독의 다소 난해하고 무색무취한 전술. 특히 이번 1차전에서는 한수 아래를 상대로 무한 크로스 전술을 들고 나와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현준, 배준호 그리고 김지수가 모두 최후의 차출을 거부당하자 황선홍 감독의 플랜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냐는 분석이 나올 뿐 아니라 대회전 마지막 소집일에 국가대표 임시 감독직을 수락하며 태국 원정을 가야만 했었던 무책임한 행동과 협회의 막장 행정이 파리올림픽을 위해 반드시 4강 안에 진출해야 하는 큰 대회를 앞두고 전술적인 완성도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ESPN 해설은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정도였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거친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대항전 경기인 점을 고려해도 중국 선수들의 플레이는 상식 밖입니다. 한국이 뛰어난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축구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신경전뿐 아니라 특히나 젊은 선수들의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거친 플레이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모든 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단 한 번도 리드를 내준 적이 없는 경기 내용을 펼쳤었다. 그만큼 집중력이 좋았고 좋은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면 대한민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일본과의 3차전과 토너먼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관련 소식 계속해서 YT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창은 항상 열려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